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안희진 대표님을 모시고 또 오늘 또 즐거운 재밌는 또그 손사 교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즘 한참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산정특례 진단비 관련된 요 내용을 또 이렇게 특별히 또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산정특례라는 게 뭐고 어떻게 또 이 우리가 팔고 있는 이 산정특례가 적용되는지 아주 그 상세한 내용으로 우리 그 대표님에게 자료를 또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 우리 그 안희진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해사정사 안희진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는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산정특례에 대해서 요게 요즘 이게 핫한가 봐요. 이게 나온 지 꽤 됐나요, 상품이? 그죠? 신상품이죠. 제가 현대해상하고 동부화재도 요게 있나 봤더니 아직 약관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상품을 제가 준비하면서 처음 약관 봤을 때 아니 이렇게 좋은 상품이 라는 느낌으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약간의 또 허점도 보이고 단점도 많이 보였던 상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준비하면서 느낀 점을 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암 산정특례 진단비와 내심 특례비의 지급 사유를 달리 규정을 해놨어요. 혹시 아시나요? 암은 진단 확정이고요. 내심은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었을 때예요. 등록되면 나오는 거고요. 암은 등록은 아니고 진단 확정이에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두 번째로 산정특례 진단비랑 빠질 수 없는 라이벌이 하나 있죠? 3대 질병 진단비. 과연 피보험자에게 더 좋은 게 뭘까? 피보험자에게 더 좋다는 거는 뭐냐면 가성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특별한 분쟁 없이 보험금이 좀 쉽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품은 과연 둘 중에 어떤 걸까? 세 번째는 갱신형 산정특례 진단비를 가입하면 매년 1회 한 번씩 따박따박 준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가능할까? 네 번째로 암 산정특례비는 왜 통합형만 있고 갱신형은 없을까? 이 갱신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단독 상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급 기준 사유가 진단 확정되었을 때랑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었을 때 과연 어떤 게 고객한테 유리할까? 이런 거를 만들면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요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겼는데 요게 다시 말하면 요번 제가 드리고 싶은 학습 목표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물론 산정특례 진단비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좋은 상품에는 분명히 맞는데 그에 대한 단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적으로 산정특례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정특례를 제가 뭐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조금 자세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고 이거를 이제 반복해서 시청하시면 되는데 반복해서 시청은 안손사 보상TV에 들어가시면 무료 재방송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내일 다음 주에 올릴 거니까 반복해서 한번 시청을 해보세요. 산정특례라는 것은 많이 들으셨죠? 이게 뭐냐면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라는 거예요. 저도 산정특례라는 거를 요거 준비하기 전에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근데 요거 이제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기 때문에 요 내용을 많이 알면 되게 좋겠죠. 요거는 정의를 따져봤을 때 잘 나오네요. 네. 중증질환 치료비에 대해서 본인 부담료를 이제 경감해 주는 제도 이런 거 달고 계시죠. 문제는 과연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뭐냐? 요건 좀 아셔야겠죠. 요거는 이제 크게 대분류로 봤을 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혹시 뭐일까요? 그거는 이제 중분류. 더 큰 분류로 봤을 때 첫 번째는 결핵이고요. 두 번째는 중증질환.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희귀질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결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결핵과 잠복결핵인데 산정특례 대상자에 결핵도 들어가 있다는 걸 보고서 솔직히 좀 놀랐어요. 우리 어렸을 때 TV에서 이제 죽는 씬 나오면 뭐 피를 토하면서 그랬죠. 지금은 그 씬이 없죠. 그래서 결핵이
거의 완치 판정되는 줄 알았는데 요걸 통해서 아는 게 우리나라 법정 전염병 사망률 1위가 결핵이래요. 그리고 OECD에서 우리나라가 결핵 발병률이 1위고요. 결핵 사망률이 2위래요. 그만큼 이제 결핵이 아직 완치된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요한 질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중증 질환은 보험 판매에서 많은 소재거리로 등장하죠. 암, 내심, 중증 외상과 중증 화상. 그리고 나머지를 희귀 질환인데 희귀 난치 질환 되게 많아요. 희귀 질환, 난치 질환, 중증 치매, 염색체 이상 등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질환이 1000개 이상이 된다고 하고요. 이런 대상을 산정 특례 대상자로 대상 병명으로 등록을 해놓은 상태고 산정 특례 대상 기간은 결핵은 치료 기간 전체 기간이고요. 중증 환자는 5년인데 암은 5년이고요. 중요한 거는 뇌, 심, 중증 외상은 30일이죠. 그 다음에 중증 화상은 1년이에요. 1년 지나면 6개월 연장이 가능하고요. 희귀질환, 난치질환, 치매 요거는 5년이에요. 5년이 넘어가면 재등록 추가 연장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 부담률은 과연 몇 프로일까요? 본인 부담은 다 알고 있죠. 결핵은 몇 프로? 본인 부담금이 없고요. 중증 질환, 암, 내심, 중증 외상 및 화상은 5%, 희귀 질환은 10%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거고,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OX 퀴즈를 준비를 했어요. OX 퀴즈를 준비를 해서 반타작이상 하시는 분들은 정말 능력자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제가 객관식 문제를 하나 왕중왕전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혹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실 분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 OX 퀴즈를 산정특례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번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렇죠. 비급여는 안 되죠. 급여만 해당이 되고요. 산정특례 적용 시기는 진단 확진일로부터다. O는 아니고요. X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산정특례 대상 등록되는 절차를 보면 의사가 진단을 하겠죠. 그래서 부합되는 검사 절차에 따라서 확진을 받아요. 그죠? 확진을 받으면 그때부터 산정 등록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돼요. 언제냐면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진단 확진일부터 소급해서 적용이 되는 거고요. 확진일부터 30일 넘어서 신청을 하면 신청일부터 해요. 그러니까 비싼 30일은 날아가는 거죠. 물론 요걸 30일을 넘어서 신청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요거는 좀 팁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의원에서 중증 질환에 관한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가 있다. X.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한의원은 안 되고요. 한방병원은 돼요. 한방병원, 양방, 한방, 혁진대는 한방병원은 천안대, 대전대학교 부속 천안 한방병원 요거는 된다는 소리고요. 여기 가까이 있는 뭐 자인한의원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소리고요. 암은 조직검사를 받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X. 왜 그럴까요? 그렇죠. 암은 진단 확정 방법이 조직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조직검사를 못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을 거죠.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니까 5가지를 설정을 해놨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직검사를 못 받았더라도 암 산정 특례 대상을 인정을 해준다. 암이 5년 종료 이후에는 암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한다. X. 뻔한 답인 것 같은데, 그죠? 네, 신청은 이제 6번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잔존암, 전이암, 재발암의 경우에는 특례 재등록 연장이 가능하다. 그렇죠. 지금 한 반타작 이상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이제부터 이제 어려워져요. 보면 희귀질환으로 등록된 이후에 최종 검사를 해봤더니 희귀질환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됐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특례 대상을 받을 수가 없다. 정답은 X예요.
최종적으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인정을 해줘요. 등록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아닌 걸로 판명되면 그때부터 적용을 못 받는 거고요. 심, 내열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자동 등록된다. 암은 조직검사 받고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되고요. 심내혈관은 자동 등록이 돼요. 이거는 나도 모르게 혜택을 왜 이렇게 싸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자동 등록됐다는 소리예요. 자동으로 수술명과 진단명과 또는 수술명과 약제형이 맞으면 자동으로 등록을 해서 처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뇌경색증 환자 모두가 산정특례 대상이다. X, 큰 소리 났는데 왜 그럴까요? 제가 그럴 줄 알고 객관식으로 문제를 해놨는데 왜 그럴까요? 뇌경색은 아니 60, 61, 62는 뇌출혈이죠? 이 사람은 수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중증 환자를 딱 객관식이 나오는데 뇌경색 환자는 미국 뇌경색 학회에서 만든 영어로 뭐라고 하던데 거기에서 만든 뇌졸중 척도 검사가 있어요. 거기에 5점 이상 부합이 돼야지만 뇌경색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산정특례를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 척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인지기능이라든가 마비라든가 걷기라든가 이런 기본 검사를 하겠죠. 그 점수에 따라서 5점 이상이 돼야지만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거고요. 심, 뇌혈관 질환은 통틀어서 최대 30일이다. 반드시 꼭 이런 거는 다 틀린 거죠. 여기서 틀린 얘기가 왠지 통틀어가 왜 좀 이상할 것 같아. 그죠? 이게 아까 제가 갱신형은 1년에 한 번씩 따박따박 받을 수 있다는데 이게 과연 진짜일까요? 라고 관련된 게 10번 문제예요. 우리가 심은 한 번 받으면 최대 30일이죠. 그게 뭐냐면 진단명과 수술 1회당이에요. 내가 심장 진단명이 맞고요. 심장 보니까 한 5개 정도를 규정을 해놨더라고요. 수술을. 그래서 그 수술을 할 때마다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수술을 반복을 하면 추가로 등록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내가 똑같은 수술을 반복을 했어. 그러면은 추가로 나올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다른 수술을 했다고 하면 나올 여지가 있는데 과연 그런 환자가 얼마나 될까? 그거는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수술 1회당 또는 약제 투여 1회당 30일 결정이 되는 거고요. 약제 3번 투여했으면 3번, 수술 5번 했으면 5번까지 가능하다는 소리고요. 뇌혈관 질환은 진료 비용이 가장 많은 부분을 내가 끊어서 청구할 수가 있다. 요거는 왠지 맞을 것 같죠? 맞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5일 끊고 10일 끊고가 아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30일 제가 요때 치료를 많이 났으니까 요때 좀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뇌출혈 환자가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면 보험 처리가 산정특례가 안 돼요. 왜냐면은 뇌출혈 환자는 급성기밖에 안 돼요. 여기서 재활치료는 급성기가 아니죠. 응급치료가 끝난 재활치료이기 때문에 요거는 안 돼요. 어떻게 좀 많이 맞히셨어요? 네, 그러면 객관식으로 제가 하나 내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맞춰보세요. 다음 중 산정특례 기간이 다른 사람을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1번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입원한 급성기 중증 뇌출혈 환자인 A군. 2번 특례 대상 수술을 받지 못하고 혈전용해제를 시행한 뇌경색 환자 B양. 입원하지 않고 외래 응급실에서 시술 및 수술을 시행한 C여사. 4번 심장 이식술을 시행한 D군. 과연 A, B, C 1, 2, 3, 4 중에 산정특례 대상 기간이 다른 사람은 누굴까요? 공통점은 30일하고 60일 차이예요. 어떤 건 30일, 어떤 건 60일이에요. 심내는 우리가 30일 알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이 환자는 60일이에요. 그렇죠. 4번이죠.
눈치들이 바르세요. 1번, 2번, 3번은 아니 그냥 봐도 이것도 이게 산정 대선 환자야? 라고 보일 정도죠. 이게 보니까 저도 찾아서 하는 건데 2015년도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이런 환자도 중증 환자로 볼 수 있으니까 비록 수술을 안 한 중증 뇌출혈 환자, 그 다음에 혈전용해제 시술한 사람도 마찬가지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이 된다. 산정특례를 제가 준비하면서 아 이거 너무 어렵지 않나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게 제 착각이었네요. 그죠? 할만하죠? 요 내용에 대해서 산정특례를 이 정도만 알아도 보건복지부 김 과장하고 말을 섞었을 정도로 제가 샅샅이 찾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말고는 인터넷에서 더 이상 나올 여지가 없어요. 산정특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